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8월 6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수상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한 국가적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아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개인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자리를, 그 영광된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은 누가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되느냐 하는 것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아베 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베 수상이 이 자유무역의 전도사인 것처럼, 챔피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유명한 논평가인 자카리아라는 전 뉴스위크 편집장이 CNN의 자기 고정 프로에 나와서 아베 수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아주 높은 평가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안보상의 걱정이 없죠. 가상적은 있죠. 물론 러시아, 북한, 중국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일본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또 단단한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인들, 언론, 정치인들은 아베를 욕해야 될 무슨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일본을 욕해야 할, 그 욕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군국주의로 간다. 극우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무조건적 반일 선동을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건국 70주년으로 기려야 하는데 해방 70주년으로 기린다면서 또 아마 일대 반일 선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의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일본에서 있었던 모임에 갔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면서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일본의 리더들이 달라졌다. 이걸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고, 한쪽은 그야말로 헬조선이 되고 다른 쪽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쪽은 미국과 친했고 다른 쪽은 미국을 적대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손잡고 서로 협력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북한은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일본과 수교도 하지 않고 일본의 장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본의 투자,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일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즉 일본과 친한 한국은 발전했고 일본을 적으로 계속 돌린 북한은 낙후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동성 교수는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라운드 테이블 재팬 포럼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포럼은 주최 측이 초청하는 150명 내외의 인사가 연사, 사회자, 토의자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노 다로 외상,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 과학상,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등이 참석했고, 해외에서는 케네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요청으로 50여 년간 미국과 일본 간 밀사 역할을 한 헤럴드 맘그렌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 기업인, 학자들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조동성 교수는 이 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이번만큼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한 일본 장관들이 과거와 달랐다고 합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고노 외상을 필두로 해서 모든 장관이 원고 없이 영어로 발표하고 답변할 뿐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일본 정치 리더들의 세계화와 개방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조심하는 사람이라서 국제회의에 가면은 말을 잘 안 하는 걸로 유명을 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의 유능한 사회자는 일본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고 인도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업인들도 황골탈퇴했다. 과거 신일본 제철, 도요다, 도시바 등 네로라 하는 대기업 회장과 사장들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회의에는 전통적인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대신 26살의 암호화폐 사업 창업자를 비롯한 신종기업 창업자인 20대, 30대 청년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일본 경제 리더들의 세대교체가 실감났다. 회의에 참여한 일본 학자들은 전통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담론에 주력하고 있었다. 과거 일본 대학의 서열을 매기는 기준은 그 대학 출신 정부 고급 관리와 대기업 사장 숫자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쿄대가 창업한 기업이 245개, 교토대 140개, 스쿠바대 98개, 나고야대 69개라는 숫자가 인용되었다. 이것은 해당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수다. 이제는 창업한 기업수를 가지고 그 대학을 랭킹을 매기는, 과거는 누가 출세했느냐로 매겼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에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옛날 이야기라면서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은 물론 봉사활동과 국제기관 근무 등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무용담을 소개하는 일본 교수들의 모습이 젊어 보였다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한국, 일본 양국의 차이가 세 분야에서 확연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대학의 경우 일본 대학들은 창업기업의 요람이 된 스탠포드 대학이나 매년 창업기업 1000개 이상을 인큐베이팅하는 중국의 칭화대, 베이징대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대학이 창업에 기업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의 화두도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총수가 갑질을 한다든지 뭐 CEO 리스크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연일 신문 머리면을 장식하는데 일본 경제는 미래를 향한 20대, 30대 기업인들의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그걸 뒷받침한다는 거죠. 이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일본 경제를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 3강 구도로 키워가고 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데 일본이 최근까지는 세계 2위였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 자리를 내보내고도 지금 세계 3등입니다. 독일 경제를 앞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입니다. 독일과 한국을 합치면 아마 일본 경제하고 비슷할 겁니다. 경제 규모하고 비슷할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과 해외 전문가들이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인물로 김정은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설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의 한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선을 긋는 모습, 트럼프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부동산 업자로 활동하면서 구축한 이스라엘, 러시아와의 커넥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 선택에서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모습은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내게 자괴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할 말을 한다는 거죠. 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보고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참화를 일으킨 그 책임으로 해가지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볼 때는 과도하게 저자세로 했던 그런 자세를 다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보통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젊어지고 있다. 그리고 말도 이제는 직설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생기고 있다. 한국은 지금 국론 분열, 경쟁자를 세계에서 무대에서 찾지 않고 한국 안에서 찾아가지고 아직도 어느 세력을 괴멸시켜야 되겠다. 괴멸이라는 말을 쓰고 불태워 없애겠다는 말을 쓰는 정오심으로 똘똘 뭉친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익을 많이 내는 삼성전자 회장을 찾아가서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고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청와대가 막았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 조동성 인천대 총장의 글, 이것을 지금 집권 세력이 밑줄 치면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